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마요르카가 바야돌리드 원정 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3대3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와 함께 비록 그 마요르카는 6경기 연속 무승의 부진에 빠졌으나 이강인 선수는 두 골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적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바야돌리드와 마요르카의 28라운드 경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야돌리드는 이번 경기를 앞두고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지난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0대6 대패를 당하면서 파치타 감독이 경질되고 페촐라노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페촐라노 감독은 지휘봉을 잡자마자 그 주전 골키퍼 아세노가 아닌 마십 골키퍼를 선발 출전시켰고요. 또 이제 센터백도 야미크 대신 하비 산체스를,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에선 몬추 대신에 키케를, 그리고 오른쪽 윙백인 페레스 대신에 측면 공격수인 플라노를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전방 공격수도 레온 대신에 라린을 선발 출전시켰고요. 마요르카도 이 경기에서 변동이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마요르카는 이번 경기 앞두고 지난 경기에서 이제 코페테가 퇴장을 당했었고요. 또 이제 지오반니 곤잘레스와 바바가 경고 누적 징계로 이번 경기에 결장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그 수비 라인에 상당히 전력 누수가 컸었거든요. 코페테와 곤살레스는 수비수고 바바는 수비형 미드필더니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야돌리드 원정 경기를 앞두고 미드필더인 다니와 또 이제 센터백인 나스타시치가 부상 후 결장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 마요르카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로스토프에서 임대 영입한 하지 카두니치가 첫 출전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발리히트는 부상으로 그동안 오랜 기간 빠져 있었는데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선발 출전해야 됐고요. 바바의 공백은 모를라네스가 대체를 했고요. 다니의 공백은 아마트 은디아에가 대체를 했습니다. 은디아의 선발 출전은 결과적으로는 악재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야돌리드는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경기에서는 5-3-2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수비적으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4-3-3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는데요. 원래 그 전임 감독이었던 파체타 역시도 평상시에는 4-2-3-1 포메이션을 썼습니다. 다만 그 강팀 상대로 5-3-2를 썼던 거였거든요. 페촐라노 신임 감독은 4-3-3 포메이션으로 소폭의 변화를 가져간 겁니다. 마요르카는 뭐 자주 쓰는 5-4-1 포메이션을 썼고요. 이강인 선수와 은디아에가 좌우 윙에 섰고 무리키가 최전방 원톱, 데 갈라레타의 그 중원 파트너는 몰라네스가 나온 거고 마페오와 코스타가 좌우 윙백, 그리고 또 이제 라이오를 중심으로 하츠카두니치와 발리엔트가 중앙 수비수로 나선 거죠. 그리고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고요. 초반 조금 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 거는 홈팀 바야돌리드였습니다. 키케이 패스를 받은 로사가 이제 그 접고 들어오면서 슈팅을 가져간 게 골대를 살짝 넘어간 거였습니다. 이는 거의 골이 되는 듯 싶었던 상당히 날카로웠던 슈팅이었죠. 하지만 이제 마요르카도 곧바로 이제 득점 기회를 맞이를 했었습니다.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롱패스를 넘겨준 이걸 이제 하우메 코스타가 정말 감각적으로 받아낸 다음에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컷백을 줬는데, 여기서 은디아에가 거의 그 앞에 수비수도 없었는데 슈팅이 뭐 골대 근처로도 가지 않았어요. 좀 이거는 굉장히 아쉬웠던 슈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경기에서 은디아에가 단순히 이번 슈팅만이 아닌 뒤에서도 계속 숱한 득점 찬스들에서 어처구니 없는 슈팅을 가져가는 그런 문제를 좀 드러냈었습니다. 24분경엔 이강인 선수가 특유의 그 강인 턴을 2연속으로 연달아서 성공을 시키면서 상대 수비 2명을 따돌린 다음에 백패스를 줬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여기서 패스가 계속 전개가 된 겁니다. 전개가 되면서 라이오가 측면으로 길게 넘겨줬고, 여기서 이제 마페오가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거를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든 은디아에가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마십 골키퍼가 손끝을 이렇게 쳐내면서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코너킥에서 이강인 선수가 상당히 날카로운 코너킥을 올렸고요. 바이에르리드 공격수인 라린이 헤딩으로 걷어낸 걸 무리키가 받아서 왼발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그 상대 수비수인 호아킨 페르난데스에게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8분경엔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수비수 키를 넘기는 로빙 패스를 데 갈라레타한테 내줬고, 여기서 이제 데 갈라레타가 상대 수비 뒷공간을 향하는 환상적인 스루 패스를 줬어요. 하지만 여기서 은디아에가 드리블을 치고 마식 골키퍼를 제치려 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마식 골키퍼의 손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다소 아쉬웠던 선택이었죠. 그냥 바로 슈팅으로 키 넘기는 슈팅으로 가져가는 게 더 나았을 거라고 봤었는데 말이죠. 이렇듯 숱한 득점 기회를 날리고 곧바로 그 바야돌리드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왜 그 스포츠에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은 곧바로 이제 실점한다는 얘기들이 뭐 야구라던가 축구라던가 이런 데서 다 있는데, 바로 이제 그 33분경에 상대 그 플레이메이커인 메사가 수비 2명 사이로 스루 패스를 줬고, 이를 이제 플라노가 뒤로 내줬고, 로사가 반대편으로 잘 넘겨준 걸 키케가 받아서는 원터치에 이은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겁니다. 마요르카는 전반전 추가 시간에 다시 한번 이제 공격 기회를 얻었으나,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상당히 정교한 프리킥을 먼 포스트로 넘겨줬고, 여기서 이제 그 마페오가 크로스를 올려줬는데요. 하지카두니스치의 헤딩 슈팅이 빗맞으면서 골대를 훌쩍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전반전 기록은 전체적으로 바야돌리드가 점유를 하긴 했어요. 뭐 점유율에서 6대4로 크게 앞섰거든요. 거기다가 뭐 바야돌리드가 그렇게 무의미한 점유를 한 건 아니었는데, 바야돌리드는 조금 더 만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슈팅을 잘 가져가지 못하면서 2회에 그쳤던데 반해 마요르카는 기본적으로 마요르카의 컨셉 자체가 내려앉으면서 수비를 하다가 이강인의 드리블이라던가 아니면 데 갈라레타의 패스라던가 무리키의 헤딩으로 공격을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공격을 나갈 때는 효과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거기다 이제 은디아에가 마무리는 정말 안 좋았는데 속도를 살린 돌파는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 숫자는 5회를 가져갔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빅찬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 득점도 바야돌리드가 0.09골이었던 데 반해 이제 마요르카가 0.49골이었던 거였죠. 후반 초반에도 도리어 선제골을 넣었던 바야돌리드가 먼저 득점 찬스를 맞이했었어요. 50분경에 오른쪽 윙백인 프레스네다가 크로스를 올린 걸 라린이 이제 그 헤딩 슈팅으로 가져간 게, 마요르카 센터백인 라이오 다리 맞고 튕겨져 나온 거를 플라노가 지체 없이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멋진 선방을 펼쳐 보였죠. 53분경에는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아서는 단독 드리블을 상당히 먼 거리를 치고 갔어요. 원래 그가 중앙 하프라인 쪽에서 받아가지고 볼을 끌고서는 측면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터치라인을 타고 계속 드리블을 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수비가 따라와가지고 앞에서 가로막으니까 턴 동작을 가져가면서 수비를 제치고 중앙으로 다시 드리블을 치고 갔어요. 여기서 이제 상대 선수가 결국 쫓아가면서 뒤에서 다리를 걸어가지고 넘어뜨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리킥 찬스를 얻어냈는데,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했어요. 이거는 이강인 선수의 돌파 리플레이를 보여주느라고 잡히지 않았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프리킥을 바로 처리를 했고, 여기서 마페오가 받아서 접고 크로스를 올린 거를 무리키가 특유의 타점 높은 헤딩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영리한 플레이와 마페오의 정교한 크로스, 그리고 무리키의 높이가 모두 빛을 발한 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명백한 이강인 선수의 기점 패스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58분경에 마요르카의 역전골이 나왔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이제 그 프리킥을 굉장히 강력하게 찬 게, 상대 그 플레이메이커인 메사 머리를 맞고 튕겨져 나온 거를 몰라네스가 지체 없이 논스톱 발리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이건 뭐 이강인 선수의 기점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지만은, 그래도 이강인 선수의 프리킥에서 이제 역전골까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후에도 마요르카가 다시 이제 그 득점 찬스가 있었어요. 이건 너무 명백한 득점 찬스였는데요. 하우메 코스타가 땅볼 크로스를 연결해 준 걸, 여기서 은디아한테 충분히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소 이제 슈팅 템포도 늦었던 데다가 심지어
수비가 그 태클을 오는 쪽으로 슈팅을 가져가면서 그 산체스의 태클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아쉬웠던 장면이었죠. 이거 차라리 그냥 니어 포스트로 때렸으면은 상대 태클에 걸리지 않았고요. 아니 그 이전에 슈팅 타이밍을 조금만 더 빨리 가져갔으면은 상대 수비가 늦게 이게 커버가 들어왔던 거였거든요. 그랬으면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정말 두고두고 아쉬웠던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67분경에 바야돌리드가 무려 3장의 교체 카드를 한꺼번에 감행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공격수인 로사와 측면 공격수인 플라노, 그리고 미드피더인 로케메사를 빼고 공격수인 아말라와 에스쿠데로, 그리고 미드피더인 이반 산체스를 교체 투입했는데요. 이는 곧바로 적중했습니다. 이들이 교체 투입되자마자 바로 골을 합작을 한 거였는데요. 에스쿠데로가 이제 그 전진 패스를 준 거를 산체스가 크로스를 올렸고, 여기서 이제 플라타가 헤딩으로 떨궈준 거를 라린이 백패스로 내줬고, 아말라가 지체 없이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이 골 과정에서 에스쿠데로, 산체스가 모두 관여를 하면서 아말라가 골을 넣은 거였죠. 교체 투입 선수들의 합작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뭐 도움은 라린이 올리긴 했지만요. 그리고 70분경에 다시 한번 그 바야돌리드는 역전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에스쿠데로가 올린 프리킥을 라린이 다이빙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이거 상당히 위협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골키퍼와 1대1 장면에서의 다이빙 헤딩 슈팅이었으니까요. 네, 살짝 빗맞은 거였죠. 그래도 상당히 날카롭게 날아간 헤딩 슈팅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에스쿠데로가 굉장히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이제 골키퍼 정면을 향했지만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이렇게 펀칭으로 쳐낼 수밖에 없었던 장면도 있었거든요. 이렇듯 그 마요르카가 경기 내용에서 좀 밀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자 이제 그 마요르카의 아기레 감독은 부진했던 은디아에와 또 이제 몰라네스는 왜 뺀 건지 모르겠어요. 몰라네스가 굉장히 잘하긴 했는데 아마 지쳐서 뺀 것 같아요. 그 둘을 빼고 측면 공격수와 중앙 미드필더의 동지에 설 수 있는 안토니오 산체스와 그리고 그르니에를 넣었습니다. 안토니오 산체스를 은디아에 대신 넣었다는 거는 조금 더 이제 그 중앙에서의 그 지배력을 가져가겠다는 소리거든요. 왜냐면 안토니오 산체스는 조금 더 수비력이 좋은 중앙 미드필더까지 서는 측면 공격수니까요. 이러한 건데 그 바야돌리드 역시 80분경에 키케하고 플라타를 빼고 몬추하고 케네디를 넣으면서 교체카드 2장을 동시에 감행했습니다. 마요르카가 83분경에 다시 그 골을 추가할 수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르니에가 이제 패스를 준 거를 이강인 선수가 받아서 측면을 계속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멈칫하면서 크로스 각도를 잡은 다음에 정교한 크로스를 올린 거를 무리키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것이 그 마시 골키퍼의 환상적인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마요르카의 가장 확실한 득점 루트인 이강인의 크로스에 이은 무리키의 헤딩골이 나올 수 있었던 장면이었죠. 이러한 건데 그 아기레 감독은 85분경에 이강인을 빼고 앙헤를 투입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조금 지친 기색을 보이기도 했었고 또 이제 앙헤를 통해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보겠다는 포석이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낙골이 나왔습니다. 이강인이 나가자마자 곧바로 프라스네다가 이제 볼을 끌고 가다가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케네디가 올린 크로스를 몬추가 몸을 날려서 골키퍼 키를 넘기는 방향 바꾸는 헤딩 슈팅으로 역전골을 넣은 겁니다. 이 골 역시도 교체 투입된 케네디와 몬추가 합작한 골이었죠. 바야돌리드는 이 경기에서 교체 카드가 전부 다 적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급해진 마요르카가 경기 막판 공세적으로 나섰고요. 여기서 다소 이제 행운이 따랐었는데요. 그 롱패스를 올린 거를 이제 무리키가 컵백 패스를 골라인 앞에서 한다는 게 이걸 이제 라린이 몸을 날려서 막으려다가 팔을 맞고 흐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심판은 VAR을 다시 확인을 하면서 온필드 리뷰까지 했고 결과적으로 라린의 핸드볼 반칙이 선언되면서 PK가 주어졌고요. 무리키는 본인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원래 항상 그 페널티킥에서 골키퍼 위를 향하는 게 상당히 막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페널티킥을 찰 때 골키퍼를 얼굴을 맞춘다는 생각을 하고 차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식의 킥을 처리하면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결국 경기는 3대3 무승부로 막을 내렸는데요.
경기 기록 자체는 전반적으로 바야돌리드가 주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반전이랑 비슷해요. 점유는 바야돌리드가 했어요. 63대 37로 크게 앞섰고, 또 바야돌리드가 조금 더 공격을 주도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바야돌리드가 이게 무의미한 점유율은 아니었어요. 후방에서 패스를 돌리면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공격을 너무 만들어 가려고 하다가 도리어 조금 기회들을 잘 살리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었던데, 반면에 이 경기에서 마요르카는 공격만큼은 상당히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요르카가 평소와는 다르게 무려 14회의 슈팅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빅찬스도 무려 3회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 득점에서도 0.87골로 바야돌리드 1.05골에 앞섰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그 센터백들이 정상적이 아니었잖아요. 이 경기에서 주전 센터백들이 거의 다 빠지고, 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인 바바까지 빠지면서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었던 게 민낯을 드러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바야돌리드가 특히 후반전에는 주도를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전은 비등비등 했었고요. 공격 위협도가 한 중반쯤은 마요르카가 조금 이끌었다가, 하지만 초반부와 후반부는 바야돌리드가 전반적으로 이끌었고, 후반전은 대부분 바야돌리드가 주도를 했던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번 경기에서 비록 이강인 선수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은 두 골에 어느 정도는 관여를 했죠. 동점골의 기점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마요르카의 두 번째 골도 이강인 선수의 프리킥에서 나왔었고, 드리블 돌파를 많이 시도하고 볼을 끌고 계속 올라가면서 마요르카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때 결국 공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역할을 상당히 충실하게 수행을 했는데요. 이 경기에서 일단 드리블 2회로 최다였고요. 그 드리블 성공률 100%였고요. 또 이제 크로스 시도 6회로 최다였고, 크로스 성공도 2회로 최다였고요. 또 이제 패스 성공률은 88%로 은디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고요. 또 이제 그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도 84.6%를 기록을 했습니다. 멀티골 넣은 무리키, 그리고 또 이제 양질의 패스들을 계속 찔러줬던, 하지만은 은디아에가 받아먹지 못했던 몰라네스, 이렇게 세 명이서 공격을 주도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품목 평점을 보더라도 가장 높은 평점은 당연히 멀티골 넣은 무리키인 거죠. 9점인 거고요. 또 이제 몰라네스가 7.7점으로 이제 2위,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7.2점으로 팀 내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파스코어 평점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6.8점으로 그렇게 많이 받은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마요르카 선수들 중에서는 8.5점의 무리키, 그리고 또 이제 7.3점의 몰라네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도움을 올린 마페오보다도 더 평점이 높은 거죠.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가 조금 위기일 수도 있었어요. 수비 쪽에 워낙 전력 누수가 많았으니까요. 다만 그럼에도 승리하지 못한 거는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면은 바야돌리드가 마요르카보다 더 밑에 있는 팀이거든요. 현재 그 마요르카가 12위, 그리고 바야돌리드가 15위인데요. 근데 이 경기마저도 물론 바야돌리드 원정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공격신이 3골을 넣었음에도 승리하지 못하면서 마요르카는 최근 6경기 3무 3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아기레 감독 체제에서는 가장 오랜 기간 승리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요르카가 6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어느덧 이제는 물론 12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는 하더라도 강등권인 에스파뇰하고의 승점차가 7점밖에 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16위 카디스, 17위 발렌시아, 그리고 19위 알메리아는 마요르카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태에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마요르카의 다음 주말 경기는 셀타비고 원정입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원정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헤타페와의 홈경기를 치른 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그리고 아틀레틱 빌바오 홈으로 이어지는 죽음의 2연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팀들은 다 이제 현재 그 상위권에 위치한 팀들이니까 이래저래 까다로운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이 아틀레틱 빌바오하고의 경기까지만 치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지로나, 카디스, 알메리아, 발렌시아로 이어지는 다소 수월한 일정들이 있고요. 왜냐면은 이 팀들은 다 지금
마요르카랑 비슷한 순위거나 아니면 마요르카보다 더 밑에 있는 팀들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르셀로나 원정 경기를 치른 다음에 라요 바예카노와 최종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지금 6경기 연속 슬럼프를 탈출할 수 있을지, 이강인 선수도 그러니까 확실히 조금 심적 부담을 안고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고요. 초반에는 동료들하고 호흡이 좀 맞지 않는 모습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곧바로 이제 본인의 특유의 그런 턴 동작이라던가 드리블을 통해서 활로를 뚫어나가면서 또 이제 영리한 플레이로 동점골을 이끌어내고 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마요르카가 지금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도 저희 한준TV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